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대의 농단의 주역의 이름에 올렸던 조직 중에 하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세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어떤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죠. 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행정부와 유착을 해서 어떤 김앤장 전성시대 시즌2를 또 개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이 또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관련된 기사를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자, 단독 새 정부 선 다를까 공정위 접촉 횟수 1위 로펌 또 김앤장이었다. 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접촉 횟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3월 말까지 접촉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김앤장은 지난 한 해 공정위에서 732회 접촉을 했고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2번꼴로 공정위 직원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접촉을 한 셈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2순위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3위는 광장, 그 다음 율촌, 화우 순으로 그 접촉 횟수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접촉 횟수 순위 이런 걸 지금 정리해 놓은 표고요. 자, 여기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 그 안팎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서 새 정부에서도 김앤장 정선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과거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해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도 김앤장 고문 출신입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박익수 전문위원도 판사 퇴직 뒤에 김앤장에서 일하다가 공정위로 이직했고, 심결지원 이 팀장과 협력심판 담당관을 지내고 다시 또 김앤장으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인수위의 최지연 수석부대변인도 김앤장 근무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대법원 현관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현관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모든 법원이 지향하고 또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의 그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법이라는 게 어떤 권력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니고 만인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지표면서도 그러니까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개념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는 어떤 헌법과 법원의 의의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지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지난 사법농단은 어땠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믿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정말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었죠. 외교부의 권한, 국방부의 권한, 그 밖에 청와대의 권한까지 모두 다 들고 들어와서 판결문에 실어버렸던 이 판사의 제정신 아닌 횡포도 있었고요. 그렇게 판사의 횡포와 그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무참히 법의 정신이 난도질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말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던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법농단으로 제대로 된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이는 없습니다. 아예 없죠.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한 어떤 법의 시스템이 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역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꽃피우지 못한 채로 사건은 또 역사의 저편으로 사실상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단이 펼쳐졌던 사안들하고 그때 당시 이해 당사자들, 전직 장차관들하고 사법연수원 기수조직에다가 정관들까지, 게다가 여기에 주축이 되었던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인 그 김앤장, 이들의 어떤 아주 그 카르텔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견고했고 여전히 견고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을 시기에 이 사람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되었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무죄 확정이 된 바가 있었죠.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전현직 그 법관들 14명 중에서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은 인물이에요. 물론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2명이
그러니까 이민걸 전 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하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두 사람이 2심까지 벌금 1,500만 원에다가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법농단의 규모와 피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죠. 심지어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기소가 된 인원 14명을 포함해서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는 대략 66명에 이르러요. 근데 66명에 이르는데 14명의 기소된 인원들 말고 나머지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취를 또 감췄죠. 언론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예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김앤장 소속이었던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이 내각 구성의 요직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는 또 하필이면 이 대법원을 김앤장 출장소로 만드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한덕수를 후보자로 앉혔다라는 거. 결국 제2의 사법농단이 일어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들을 기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 국힘의 전신이던 당의 집권 시기에 그 행정부 주도하에 유착되었던 기득권 카르텔 범죄, 사법농단에 대한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매우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만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김앤장 정성시대가 다시 되풀이되는 거죠. 제2의 사법농단 역시도 이 다가온 검찰공화국 시대에서 그 빛을 더 발하게 될 것임이 또 분명한 것이고요. 한평생을 용서를 구하고 자숙을 해야 될 이들인데 이들이 다시 이 권력의 맛을 못 버리고 기웃거리는 거, 이게 결국은 제때 처벌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정말 한스러운 소식인 거죠. 우리가 겪은 정말 뼈아픈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들이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발전소 역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좀 소홀히 하지 않고요. 계속 지켜보다가 또다시 관련된 문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또 소식을 전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편지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리어 벅찬 순간을 만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낸 평창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방역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제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도 가치 있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취를 이룬 것이든 부족했던 것이든 있는 그대로 전진을 위한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많은 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아내와 함께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습니다. 대통령님!